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공보단 남관 한흥민입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관련 총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교통공사의 김정석 건설본부장님께서 총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통공사 건설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지금부터 대구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최종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4호선의 추진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선은 2018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고 2020년 12월에 기재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2, 3월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시민들 의견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기본계획 최종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4호선의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차량기지 관련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의 최초 계획 시에 계획하였던 차량기지는 공무동 아이셔스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즉 민원들을 감안해서 불로동 농경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로동 농경지 같은 경우에 저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장내 K2 후적지 개발과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차량기지가 지금 확장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인근 대체 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추가 대안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증가율이 10% 이상이 될 경우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지금 가능하면 시소유 부지로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 차량 부지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현 도축장 부지를 활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현 도축장 부지는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내년 4월에 폐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시소유 부지로 금호 워터폴리스 조성 사업에 따른 한 4천여 세대 주거지와도 1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민원 우려도 낮고 차량기지 활용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한 결과 차량 운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차량기지 최적지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4호선 차량기지는 경정비만 하는 소규모 기지여서 중정비까지 하는 기존 3호선인 7곡 차량기지의 면적과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소음, 분진 등의 환경 피해도 크지 않아서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소유 부지를 활용하면 차량기지 신설에 따른 용지 보상비가 절감이 되어서 경대교역 등 그 추가 역사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통과 대비로 사업비 증가율이 9.52%로 10%를 넘지 않아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선 계획과 역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계획은 안전사고 우려, 경제성 및 열차 운행 효율에 유리하도록 공청회 개최 시 발표한 기존 예타 통과 노선인 검단 공단로 통과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엑스코 및 유통단지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엑스코역을 북쪽 방향으로 150m 이동하였고 유통단지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좀 운행하고 향후에는
더 큰 대구 순환선과 환승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시에 정거장이 10개소였습니다. 지금 이번 최종안에는 2개소를 추가하여 공고 내거리역과 경대교역을 추가하였고, 경대 북문역도 경북대 북문에 좀 더 가까운 방향으로 역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경전철과 관련해서 다수 적용된 국산 AGT 차량 시스템 방식 중에서 저희가 효용성,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상용화된 철제 차륜 AGT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최종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총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기재부 총사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간신히 통과하였습니다. 언론인들께서 아시는 대로 종합평가 항목인 AHP의 경우 0.5가 최소 기준인데 G4호선 같은 경우에 0.503이었습니다. 총사비 변경사항은 예비 타당성 통과 시에 6,711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번 최종안에서 7,789억 원으로 예타 대비 9.52% 늘어나서 10% 이내로 유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10% 이상 예비 타당성 조사보다 1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되고 최소 1년 이상 정도의 사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5%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조사를 받아야 되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은 기본계획 최종안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증가율을 10% 이내 수준에서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증가율을 10% 이내로 하여 신속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12.6km 노선 중에 가장 긴 구간인 북구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하면서 경대교역을 추가 신설하였고 경대 북문역과 엑스코역의 위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주택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 침산동, 대연동, 상격동 일원에 도시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지역도 좀 해소하면서 교통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은 7월 중에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11월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설계 시공 과정을 거쳐서 2030년까지 4호선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이 되면 기존의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계되면 물론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있던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환승역 수가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되어서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국토부,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며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계 시공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계획대로 2030년에 지금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이 되어
실질적인 대중교통 환승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이 되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오게 되는지 도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이걸로 바꿔. 네, 지금 요 화면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1, 2, 3호선 쪽에 환승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반월당역, 그리고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명덕역, 그리고 지금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청라 언덕역,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주로 중앙로 인근 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인근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철도 4호선이 여기 이제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되는 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이 개통이 되면 이 부분 자체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새로운 환승역이 세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3호선과 지금 4호선이 만나는 수성구민운동장역, 그리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범어역, 그리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동대구역, 이렇게 해서 지금 환승역이 기존의 중앙로 인근 쪽에 세 군데에서 동대구로를 관통하는 곳에 세 군데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환승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환승을 할 수 있는 지점이 훨씬 대구의 아래쪽에, 특히 또 새로운 중심축으로 구상하고 있는 동대구 쪽에서 환승할 수 있는 지점들이 세 군데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동과 관련해서 하나 예시를 저희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영남대학교의 학생이 주중에 엑스포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만약 간다고 할 때, 이게 이제 4호선 개통 후라고 하면 일단 개통 전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 전에 대중교통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남대역에서 지금 반월당 저기 이제 범어역을 좀 지나서 반월당까지 와서 반월당에서 다시 갈아타서 지금 동대구역까지 이제 1호선을 타고 와서 동대구역에서 다시 이제 여기 버스를 타고 413번 버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최종 이동 거리가 한 25.1km 정도 되고 이동 시간이 한 75분 정도. 1시간 좀 더 상회하는 시간이 되겠죠. 1시간 1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지금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영남대역에서 일반적인 걸로 좀 하면 경대병원까지 가서 경대병원에서 지금 306번 버스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이동 거리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동 시간은 한 75분 정도. 그래서 1시간 1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4호선이 개통이 되면 경대병원이나 반월당까지 가지 않고도 범어역에서 바로 환승을 해서 4호선에서 바로 엑스포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실질적인 이동 거리는 조금 줄어들지만 21km로 조금 줄어들지만 이동 시간은 45분으로 이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 한 30분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시로 든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약 외국에서 온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TBC 방송국을 가신다, KBS를 가신다, 이렇게 될 때도 지하철로도 충분히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MBC 쪽도
가까이 가실 수는 있겠죠. 바로는 못 가더라도 어디에서 이제 환승해서 뭐 버스로 가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가까이 가실 수가 있겠고요. 캐릭터 쪽에 지금 일반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 메인도 빨리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기본적인 브리핑 좀 마치고 혹시 또 추가 질문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조금 답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사항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예. 그 시장님 들어오시고 예. 서대문 역사에서 시청 조직이 네. 순환선이 있는데 계획됐을 때 예. 뭐 사실상 그거는 지금 해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순환선을 예. 할 계획이 언제쯤? 뭐 일단 제가 지금 교통국장님이 좀 나와 계신데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좀 추가로 필요하면 우리 교통국장님이나 설독과장께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며칠 전에 그 요번 달이죠. 요번 달에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대구에 지금 말씀하신 더 큰 순환선 같은 향후에 5호선이나 6호선이 될 그 구간들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우리 저 철도시설과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한 30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계획에서 지금 우리 지금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뭐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군위 편입에 대비해서 군위 부분까지 같이 포괄해서 향후에 대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 좀 또 가장 경제성 있는 그런 노선들을 향후에 구축하는 방안들이 이번 용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도 있습니다. 예. 큰 사업을 하는데 예. 이제 이거를 건설을 하게 되는 예. 이제 업체 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아직 이제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는 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저희가 신속하게 이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승인을 일단 국토부에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턴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추가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 큰 사업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수도권 업체가 하는 경우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데 전국적으로 봤어요. 예, 예. 그러면 지역 업체가 이 사업에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실 때. 예, 예.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K2와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좀 보장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듯이, 저희 쪽에서도 계약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에서 참여해서 지금 각각의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계획 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예. 네, 영상을 보이면 예.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 예. 주장 위치로 옮긴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지역 아까 예. 그 지역 주민들 반응 내용 자체가 됐고 그리고 저 도주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요상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도축장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도축장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축산물과 관련한 부산물을 판매하는 상가들이 한 4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축장은 지금 내년 4월에 폐쇄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부산물 상가들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6년 정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본격적인 사업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축산물 부속 상가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그 기간 이후에 지금 여기 이제 차량 기지를 건설하더라도 2030년까지 개통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저희 농산 유통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축산 농가라든지 전국도라든지 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좀 통해서 축산 농가나 이런 쪽에 도축하는데 문제는 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여기 이제 도축장 부지와 지금 여기 이제 새롭게 주거지로 한 4,000여 세대 만들어지는 이 공간은 한 1k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약간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가 지금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나름대로 여기가 이제 또 조금 여러 가지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워터폴리스의 기반 시설이 되는 부분과 주거지 이런 부분과는 굉장히 좀 이격이 돼 있어서 제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회장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예. 철제차로 도입하게 되면 예. 소음 문제하고 예. 이 상판이 지금 현재 사무소보다도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도심 경관에도 상당히 좀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소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0데시벨 정도가 이제 기준인데, 현재 지금 철제 촬영 방식으로 부산 김해 경전철이라든지 인천의 2호선 도시철도가 지금 경전철 방식으로 좀 운행 중입니다. 철제 촬영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소음 기준 미만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입할 때는 현재 부산이나 인천보다는 좀 더 안전한 조건, 좀 더 소음이나 이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상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단면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 경전철 방식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부분이 상판이 이제 7.9에서 8.4 정도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부산이나 인천 정도에서 쓰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노레일 방식이 한 6m 정도 되는데, 저희가 현재 목표하고 있기로는 이 부분들을 좀 최대한 줄여서 한 7m 정도 내외 정도로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드는 방안들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AGT 방식과 모노레일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모노레일 방식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피로가 없습니다. 대피로가 없는데, 여기에는 대피로가 이 가운데 부분에 대피로를 하든지 아니면 양 측면에 대피로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 대피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AGT 방식이 훨씬 좀 안전 면에서는 좀 우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교박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약간 유리 같은 걸로 해서 좀 빛이 좀 투과되는 투명 소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내에서 시공에 대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고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기자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